안녕하세요. 경기진협대학별 2026-2025 비교 한국공학대학교를 맡은 세술고등학교 교사 박형준입니다. 먼저 수시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전형별 주요 변경사항, 교과 전형 비교, 종합 전형 비교, 논술 전형 비교,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모집 인원 요약입니다. 정원 내와 정원의 인원을 포함해서 수시에서는 1176명, 70% 인원을 선발하고요. 정시에서는 505명, 전체 인원의 30%를 선발하게 됩니다. 수시에서는 교과와 종합, 논술 3개의 전형으로 크게 뽑고 있는데요. 교과는 33%, 종합은 43%, 논술 24%로 종합과 논술의 규모가 조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구분이 되고요. 수시 모집은 교과, 종합, 논술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교과에서는 총 394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크게 교과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형의 가장 큰 구분 기준은 수능 최저의 유무인데요. 교과 우수자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입니다. 학생들의 최저 충족 여부를 고려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없는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는 교과 우수자 전형보다 입결이나 경쟁률이 조금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 전형입니다. 먼저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죠. 서류평가 후에 2차에서 면접을 보는 창의인재 전형과 정원외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괄합산 서류 100% 전형으로는 융합인재와 기회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위주 전형인데요. 총 280명을 선발하고요.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수학 과목만 약수령 논술로 보는 전형입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총 505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일반 학생 450명, 기타 5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반영 방법, 과목별 비율에 따라서 일반 학생과 일반 학생 2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인원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교과 우수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4명이 감소를 했고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 전형의 경우 융합인재 전형, 즉 서류 100%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 학부를 선발했었는데요. 작년보다 33명이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단계별 전형이자 학과별 모집을 하는 창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4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논술자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0명이 감소했고요. 정원 외로 뽑는 특성화 고졸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 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평가의 평가 요소와 비율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기회균형과 창의인재 면접형 전형에서는 인성, 전공접학성, 발전 가능성,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에서는 재직기간, 담당 업무, 학교생활 충실도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는 인성, 전공접학성, 발전 가능성을 봤던 것을 올해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융합인재 서류형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했을 때 사용했었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전반적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균형과 창의인재 면접형에서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5, 공동체 역량 15를, 융합인재 전형에서는 작년에 비해 학업 역량 비중이 높아졌고요. 진로 역량 동일하고 공동체 역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성화 고졸 재직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각각 서류평가, 평가 요소와 비율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전형 중에 교과 우수자 전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14명이 감소를 했고요.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경우에 변함은 없습니다.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0사과 중 2합 7,
경영학부는 국수 영사과 중 2합 8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공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최저 학력 기준 2개 영역에 수학이 반영될 경우 미적분과 기하 등식이 있을 경우 수학 영역을 1등 향상해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잘 본 과목이 국어와 영어고 각각 4등급이라면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최저 충족을 못한 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잘 본 과목이 수학, 영어가 각각 4등급인데 수학을 만약 미적분을 응시했다면 그 학생은 공학계열 최저 충족 기준을 충족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서 이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2022년 이후 졸업 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입니다. 8명 작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고등학교 2022년 이후 졸업 예정자가 지원 자격이 되고요. 소속 고등학교 추천을 받은 자인데 이런 제한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인재와 융합인재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창의인재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48명이 증가를 했고요. 융합인재, 즉 서류형 전형은 작년 대비 33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융합인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전공학부를 선발을 하고요. 창의인재 같은 경우는 각 학과별로 선발을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 4배수 이후에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이 반영되는 게 창의인재 전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평가의 평가 요소와 비율이 변경이 되었으니 한국공대의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회균형과 특성화 고졸 재직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전형입니다.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모가족 지원 대상자, 농어촌 학생, 자립지원자 대상자가 해당이 되고요. 특히 조기취업형 계약학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 100%를 뽑고 2단계에서는 면접 100%를 뽑습니다. 아무래도 조기취업형 계약학 같은 경우는 그 해당하는 기업의 입김이 면접 때 조금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의 비교입니다. 작년보다 10명의 인원이 감소를 했고요. 논술 80에 교과 20이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다만 교과 20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력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공대 논술전의 특징으로는 약수령 논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수학 1과 수학 2이고요. 수능 이후에 실시한다는 점이 또한 특징입니다. 총 9개의 문항을 보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는 10점, 8번부터 9번까지는 각 15점이고 1번부터 9번까지 합산 후에 전체 점수를 1.5배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총 80분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자유전공과 단과대별 자율전공에서 대부분 인원을 선발합니다. 특히 단과대별 자율전공 유형2 같은 경우는 올해 논술로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논술 평균 성적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과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출 문제가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먼저 기출 문제나 모의 논술을 풀어보고 이제 감을 잡고 공부를 한다거나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변경사항은 없고요. 1, 2, 3학년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모든 학기가 반영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 과가,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국영수 사과가 반영이 되는데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수 단위가 많은 교과가 반영이 되고요. 만약 이수 단위가 같을 경우에는 사회교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 환산 점수로 반영이 되고요. 교과별 석차 등급 상위 4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공학계열은 과학교과에 포함이 되고요. 경영학부는 사회 또는 과학 중 이수 단위가 많은 교과에 최대 한 과목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또한 반영 교과 내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석차 등급으로 변환돼서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교과별로 최대 2개가 이수단 1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석차 등급 환산 점수표가 나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으로 반영이 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작년 대비 무전공 유형 1과 유형 2에 해당하는 모집 인원이 감소를 하고요. 반대로 학과별 모집 인원이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형 1에 해당하는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요, 논술과 전공 합쳐서 총 131명을 선발했습니다. 올해는 논술 선발인을 조금 증가를 하고 융합인재 전형, 즉 종합이 감소하면서 총 117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유형 2에 해당하는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0명을 교과와 논술을 합쳐서 뽑았는데요. 올해는 논술로만 116명을 뽑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만 약수령 논술을 실시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설치된 학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수도권에서는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한국공대에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단순히 성적이 다른 전형보다 낮다고 접근할 게 아니라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조금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빨리 하고 싶다거나 또는 빨리 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야 조금 적응을 잘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공대의 2026년과 2025년 모집 요강 비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모집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